데이터였어요. 어떤 데이터였냐면요. 설문조사를 해주신 40%의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트워크 경험이 전혀 없다였어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15%가 나는 3년 이내의 네트워크 경험을 가지고 있다였어요. 그럼 여기 오신 절반 이상의 사장님들께서 네트워크를 아직 3년 이내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물론 앞에 계신 리더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 이내까지의 그 우리 사장님들의 인원수를 분포도를 보니까 약 70%였습니다. 70%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 중에. 그럼 그분들이 이 행사의 어떻게 보면 이 오늘의 이 세미나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분들이 이 귀중한 평일날 하루를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데 무언가라도 가지고 가고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이 선택한 이 길을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안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23년 동안의 네트워크 경험에서 느낀 것들과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심리학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 사회 심리학, 인지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첫 직급과 네트워크의 이제 새내기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내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성인 20세 이상 기준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사람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최장 몇 분일 것 같으세요? 15분입니다. 15분. 15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10분 간격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집중하실 수 있는 퀴즈를 드릴 거예요. 네, 제일 빨리 대답하시는 한 분께는 저도 따로 제가 선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약속하지만 그거를 바로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마 TV를 보셨으면 김경일 교수님 아시죠? 네. 김경일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퀴즈예요. 집중력 퀴즈라고도 하고 착각 퀴즈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샘플로 하나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88888 한번 외쳐보세요. 888888 한 번 더. 88888 8888 제일 빨리 대답하시는 한 분만 상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신데렐라와 함께 다니는 난장이의 수는 몇 명일까요? 7명! 빨간 거 주신 분. 몇 명? 12명! 7명? 7명? 땡! 없어요! 우리 사장님. 왜 없을까요? 신데렐라는 난장이 그렇죠. 네. 난장이는 백설공주가 달고 다니죠. 신데렐라는 난장이가 없어요. 네. 선물! 이게 뭐 레크레이션 할 때 연습 게임이죠. 그래도 주세요! 조금 더 집중력이 흐려질 때쯤에 본 퀴즈를 드릴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질문을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해요. 그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팔자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신데렐라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네. 자, 그럼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강의를 할 주제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생각해서 네이밍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 보이세요? 네. 뭐라고 쓰여 있으세요? 성공하는 기술소! 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 얘기하는 4가지 콘텐츠를 자기 만의 콘텐츠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겠죠?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렇죠? 네,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가지 콘텐츠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어떤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의 우리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듣고 내가 직접 하고 있지만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주변의 인식들, 그래서 많이 위축도 될 거고요. 많이 이렇게 흠칫흠칫 망설이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하면 그거 사기하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이 발생하는 투자 사기에도 대부분 다단계 사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등을 통해 우리가 다단계 사기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은 방문 판매법에 따라 등록된 다단계 판매 업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라는 용어가 사기로 인식하게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형 투자 사기 사건 발생 때마다 거론되는 단군일의 희대의 사기꾼인 A씨 때문입니다. A씨 같은 사기꾼들은 미등록 불법업체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아이템을 소개한 뒤 실질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에게 모집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며 돌려받는 일명 폰지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판매량에 따라 직금 및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구성이 다단계 판매 구조를 가지게 되어 다단계 사기로 인식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투자라는 명목하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 판매법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유통산업과 다르게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판매원에게 판매 금액의 일정한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유통산업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으로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가입심사 시 투자상품, 가상화폐, 배당, 포인트, 상품권, 광고권 등 폰지 또는 무사수신 행위가 의심되거나 관련 이력을 가장 민감하게 확인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견될 시 즉시 시정 조치 및 공제계약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공제조합의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간 매출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로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유통산업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 보장, 확인되지 않는 투자 상품을 제안받는다면 일단 의심하시고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경찰청 11 네,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저희 힐리월드 코리아 가입되어 있는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에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아까 저 영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께서 누군가가 다단계는 불법이고 다단계는 어떤 거냐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포인트가 뭐냐면요. 먼저 시청과 해당 소속되어 있는 시도 시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뉴스에서 아직도 보면 코인 다단계, 금융 다단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만 다단계 판매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용어예요. 일단 한국에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다단계 판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단계 판매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는 그리고 그 뉴스에서 그 앵커들이 불법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불법 금융 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 편하게 표현하면 무지한 거예요. 그죠? 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용어는 다단계 판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실시간으로 매출이 전산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가입되어 있는 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매출이 공유가 됩니다. 세상 어느 기업에서 실시간의 매출이 해당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매출이 공유가 되는 산업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가입을 하고 주문을 딱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건건에 대해서 공제 번호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매출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합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나 다단계가 이제 어떤 거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또 특히 유행하는 게 후원방판. 후원방판과 방문 판매는 후원이든 그냥 방판이든 수당을 3단계 이상으로 내 산하의 3단계 이상의 매출로 인해서 내가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저 밑에 10대, 20대에 있는 매출도 나한테 공유가 돼서 나에게 수익으로 올라오죠. 그게 다단계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3단계 이하가 후방 아니면 그냥 방판입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되게 큰 후원방판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업체가 후원방판이라니까 후원방판으로 영업을 한 거죠. 다단계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수당을 다단계처럼 지급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럼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미등록을 하고 다단계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회사가 조만간에 또 한 번에 더 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냐 아니냐, 네트워크 정상적인 다단계 회사냐 아니냐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시청에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그리고 은행을 통한 지급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접판매공제조합 아니면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은행을 통한 지급 보증을 받은 회사들이 몇 군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왜 그들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은행 지급 보증을 받았을까요?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바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여기 가입을 하지 않고 은행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가입을 못해서요.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 선물. 왜 거절당했을까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죠. 선물. 네. 예를 들면 라이센스가 나오기 전에 사전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선물. 우리나라 법상. 김보사님은 제가 우리 슬기가 당시에 제 마음을 네? 사전 영업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제품과 보상 플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연동되는 전산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리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나온다 하면서 안 나오는 회사들은 그 충족 조건들을 못 맞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왜 은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한 회사가 불안하냐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그 매출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발권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은행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속해 있는 회사들이 잘못되면 이 조합이 책임을 집니다. 일단 소비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반품하고 싶으면 다 반품을 해드려요. 소비자들 피해 보상 없게끔. 근데 은행을 통한 그 지급 보증을 한 회사들은 은행에서 이 네트워크 업무를 알까요? 이 조합들은 지금 20년이 됐기 때문에 잘 하는 거고, 은행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도 없을 거예요. 은행 직원이 이거 반품 처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 건지.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좀 돌아오면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사업을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교육사업. 교육사업. 그렇죠. 그리고 관계사업. 한글 다 아시죠? 네. 이 중에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교육사업. 관계사업. 교육사업.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얘기예요. 교육사업. 우리는 교육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관계사업. 특히 한국에서는 관계사업.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이제 관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처럼 또 우리 파트너분들도 똑같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할 수 있는 복제사업, 그리고 시스템 사업.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부딪히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도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이 야 다단계는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막 설명을 해줘. 그러면 걔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20년이 됐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저도 항상 이런 거 만들 때 제 친구들을 설득을 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요 관점들에 대해 우리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요런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요 관계 속에 요 툴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끌어간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 사장님들의 머릿속에 꼭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일확천금에 빠져 있죠?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서 혹시 나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힐리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현명하신 거예요. 현명하신 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예전에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 쉽게 표현을 할게요. 사람 장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데리고 오면 어떻게든 옛날에 자석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일확천금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불특정 몇몇만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을 했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사업이냐 그걸 경제적인 논리로 풀면 이 그래프 하나로 우리 사장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처음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내가 드리는 노력치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수익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쵸? 우리 사장님 비즈니스 하실 때 그쵸? 처음에는 이게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왜 그래? 그렇지만 앞서 이제 우리 우봉희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이 흐르고 내가 꾸준하게 그 일을 나의 대가 지불을 할 경우에 내 노력치와는 전혀 반비례한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시간적인 자유를 가지고 오는 비즈니스다 라고 이 그래프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요 밑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요 주황색 글자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업 기회와 제품을 이동하고 주변에 공유하고 연결하는 것. 이제 다 이해되셨죠? 네트워크 마케팅? 네. 어떻게 한다고요? 꾸준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꾸준히. 제가 꾸준함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꾸준히라고 썼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비즈니스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늘 요 정도의 내용은 항상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나 또 이제 얘기를 하고 반문을 표할 때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컨텐츠가 4개가 있는데 시간이 최대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표 설정과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소통 그리고 리더십. 제가 이것들을 알려드리고 주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론적으로 조금은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조금 쫓기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죠? 네. 우리 사장님들은 올해 비즈니스만 얘기할게요. 올해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올해 말까지? 프레지던트. 예? 프레지던트. 약속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네.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끔씩 운전을 할 때 옆 사람, 누가 아는 사람 타면 야 내가 아니까 내가 막 얘기해줄 때 가봐 그러잖아. 그럼 되게 답답하죠. 가다가 우회전해, 가다가 좌회전해. 근데 내가 내비로 목적지 딱 찍어놓고 출발하다 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몇 분을 가야 되고 몇 킬로를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 자리로 오신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나는 힐리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스폰서가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 그걸 세워야 방향이 정확해지고요. 그래야 그 중간중간에 내가 잘못됐을 때 수정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정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 이 성장은 나이 불문입니다. 학문 불문이고 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고 영향도 향상이 되고 그 목표가 잘못됐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하고 수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 설정은 스마트하게 하는 겁니다. 스마트하게. 너무 포괄적이죠? 제가 왜 스마트하게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있는 한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이고 타당한 목표를 시간 제한을 두고 설정하자. 쉽죠? 네. 이해되시죠? 네. 정말 쉬운데 우리가 간과를 하는 거죠. 간과.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까지 나오면 또 4년이에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나는 프레지던트 갈 거야. 그것 또한 너무 포괄적입니다. 목표는 최소한 월 단위라도, 더 디테일하게 하면 주 단위라도.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요즘은 잘 없죠. 네.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숫자로.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알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시면 안 돼요. 그거는 꿈입니다. 꿈. 꿈은 꿈대로 두고 그 안에 나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언제까지라는 정확한 타임라인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하게.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좀 더 많은 시간과 더 자세한 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한된 시간에 의해서 PPT를 반으로 요약을 했어요. 원래 만들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한 100장이 되더라고요. 줄여서 오늘 48장으로 이제 지금 준비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다음은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께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동기부여는 뭘까를 우리 사장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이 동기부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애들 공부시킬 때. 그죠? 네,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기가 뭐죠? 밑에 있는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하고 싶게 만드는 힘. 그쵸? 그리고 이 동기부여도 이 종류가 크게 심리학에서, 교육 심리학에서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꾸준하게 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교육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재적인 동기와 하나는 내재적인 동기예요. 외적 동기는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 얻는 동기고, 내재적인 동기는 외적 보상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뭐 잘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거기까지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제 먼저 외재적인 동기입니다. 외재적인 동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상. 그죠? 금전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주위 사람의 기대감도 외적 보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인정. 이제 인정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을 해야 됩니다. 더 일단은 조금 킥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외적 동기는 무한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잘하기 전까지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숙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 다시 이제 학생들로 돌아오면 공부 습관이 길러지기 전까지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우리 비즈니스 접목을 시키면 스스로 이 자리에 와서 교육을 열심히 받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외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거를 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재적 동기를 활용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절대로 먼저 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먼저 주면 안 돼요. 그럼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보상을 누가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주느냐. 공부를 시킬 때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주는 것보다 아빠가 주는 게 더
아이들이 받는 게 커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이 동기를 활용을 할 때도 앞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무언가를 제시를 했을 때도 좋지만 내 위에 계시는 이제 스폰서분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배가 정말 고플 때 초코파이를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근데 2개 먹었어. 맛있어요. 10개를 먹었어. 안 맛있어요. 나도 몰라. 아, 이제 막 꼴보기 싫죠, 이제 초코파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보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점점 더 큰 걸 줘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제적 동기를 활용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 프로모션, 그죠? 승급 프로모션과 캐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저희 항상 이런 거 염두에 두고 프로모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재적인 동기. 내재적인 동기에 있어서 보면 이제 자기 만족감, 성취감이죠. 우리가 이제 특히 악기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세상 비효율적인 일이 악기 좋아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여가지고 그것도 취미생활로. 근데 자기들은 막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동기를 우리가 내재적인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활동 자체 재미를 느끼게.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어떻게 외재적인 동기를 활용을 해서 건너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된다. 저희도 해야 되는 거고 함께.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내재적인 동기를 갖게 하려면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사람의 기본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입니다.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기본 욕구. 자율성은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네? 네, 우리 사장님 끝나시면 제가 바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고 스스로 움직이게끔 해야 됩니다. 최소한 스스로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과 평생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던져놓고 그 사람의 피드백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유능성이에요. 유능성.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싶어요. 작은 거라도 앞서 외적인 동기에서 제일 돈 안 들고 많이 쓸 수 있는 게 칭찬이라고 했죠.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결과보다 어떤 거를 칭찬하라고요? 과정을. 그거를 칭찬을 하면서 유능성을 자꾸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한두 번 느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동기부여도 학습입니다. 학습. 내가 학습하고 반복되면 나한테 스스로 체득이 돼요. 그 단계까지 물론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사람마다 그거를 어떤 포인트에서 받는지는 우리 사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파트너분들을. 그거를 항상 고민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누구나 어디에 속가고 싶어요.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팀, 우리 그룹을 이 사람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팀과 그룹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냥 갔는데 이 팀은 아무 기준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 팀이 함께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외제적인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납니다. 그렇지만 잘 쓰면 보약인데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내재적인 동기로 가기 위한 촉진제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그러면 내재적인 동기가 스스로 생기게 되고 그 동기는 늦게 나타날지언정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지기 시작을 하면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일단 끝나가지고 빠르게 갈게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은 기분이 유지하는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은 프로가 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다시 또 다음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다음 파트 먼저 하고 조금 늘어가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조금 천천히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숨 좀 쉬고. 자, 그러면 저도 퀴즈까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했는데 안 하고 저도 서운하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 집중력 퀴즈 긴 이론에 되어 있는 자 집중하셔야 돼요. 5개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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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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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다시 한 번 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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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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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빨리 대답하시는 분께 드립니다. 미역과 바퀴는 몇 개일까요? 2개. 2개. 2개 정답입니다. 실패네. 못 맞춰야 돼. 제가 성공을 하는 건데. 네? 내가 좀 급하게 준비한 거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일단 우리 사장님께 선물 드리고요. 그럼 다 같이 우리 개구리를 한번 5번 외쳐볼게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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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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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자, 이제 심청전에서 장독대가 깨졌을 때 도와줄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제가 이기는 거예요. 심청전에서는 장독대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제가 이긴 거예요. 네, 좀 다시 집중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이제 컨텐츠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소통입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들 소통 중요하죠. 나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이 소통 부분이 제일 많아요. 줄이고 줄여둔 데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을 우리 사장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이 부분들을 잘 감사합니다. 연구를 해주셔서 소통을 해보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좀 넘어갈게요. 효과를 잘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뭘까요? 경청. 맞습니다. 경청입니다.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 경청은 필수예요. 필수. 아시겠죠? 네. 경청이 뭔가요? 그냥 무조건 잘 들으면 되나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경청을 잘하는 방법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 우리 사장님들은 다 탑재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를 나누실 때 경청을 하되 하나의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하나를 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파악을 하냐면은 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종류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잘 듣고 있으면. 언어라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죠. 보통 이제 인지심리학 심리학 쪽에서 언어를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소통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과정의 언어와 목적의 언어. 그리고 관계의 언어와 논리의 언어를 많이 씁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소통의 언어, 과정의 언어와 관계의 언어는 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있을 때 이 언어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동양, 서양? 서양.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외우시든지 이해가 안 되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기술, 목적, 논리는 이쪽이 서양에 더 가깝지 않나요? 기술, 목적, 논리? 소통, 과정, 관계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남성 중에서도 저런 언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쓰고 동양에서 많이 씁니다.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소통 과정 관계의 언어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쓸까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쓸까요? 자, 다음까지 설명을 하고 질문을 드렸어야 됐나? 네. 저희는 정확한 매뉴얼에 대한 언어를 많이 씁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드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소통의 언어를 많이 쓸까요? 기술의 언어를 많이 쓸까요? 그렇죠? 국민들은 차적한 사람들은 소통과 과정과 관계의 언어를 써요. 안 되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부터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업에 따라서 쓰는 언어가 나뉘어진다는 거. 크게 일단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눈에 들어오세요? 크게 남자와 여자의 시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성분들은 되게 날씬하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근데 남성분들은 되게 말랐어요. 근데 본인은 저렇게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 나온 아저씨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많이 나왔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별로 안 나왔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이거는 심리학은 통계예요, 사장님. 통계적으로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고. 이 그림 보이시죠? 여자는 어디 보고 있어요? 얼굴 보고 있어요. 남자는 어디 보고 있어요? 다리 보고 있어요. 요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시각의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는 걸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으면 소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예시를 남자 여자 위주로 했어요. 그래야 많이 우리 사장님들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표냐면요,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종합 쇼핑몰에 가서 개 청바지를 하나 사와라라고 해가지고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들을 들여보냈어요. 빨간 게 여성 집단이에요. 갭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앞에. 근데 여성분들 동선이 어때요? 여자분들은 3시간 26분 걸렸어요. 남자는 6분 걸렸어요. 6분. 쓴 비용을 볼까요? 남자는 딱 청바지만 사고 나왔어요. 33불. 근데 여성분들은 876불. 더군 기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청바지를 안 사온 사람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들이 존재를 한다.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바로 결과를,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언어를 파악을 해보면 이 사람은 바로 목적과 과정 좀 생각하고 빨리 목적을 듣고 싶구나, 그걸 캐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특히 사회생활이 없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많이 봅니다. 내가 뭘 사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돌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이분은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남자와 여자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남자와 여자는 꿈꾸는 내용도 다르대요. 여성분들은 대다수가 현실적인 꿈을 꿉니다. 배우자의 부정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과 말다툼, 대인관계, 그런 일상적인 관련된 꿈을 많이 꾼대요. 혹시 여성분들인데 군대 갔다 온 꿈이나 지구를 지키는 꿈 꾸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남자들은 꿈을 꾸면 전쟁, 지진, 홍수, 재해, 그런 막 지구를 구하는, 군대를 가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꾼다고 해요. 아예 기본 평상시에 담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 성질 급하든 성격이 안 좋든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또 종특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종특이 뭔지는 아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족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엮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로 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숭이 팬더. 그럼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원숭이하고 팬더. 원숭이랑 팬더. 동물. 동물 어떻게? 원숭이와 팬더. 네. 그죠? 그럼 혹시 팬더하고 바나나 관계 계신 분 없으세요? 보통 한 분 정도는 계신데. 동양과 서양을 구분을 지을 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제일 먼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KBS의 동양과 서양의 문화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99%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있습니다. 연결을. 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잖아요. 그죠?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팬더를 먹고요. 같은 포유류잖아요. 같은 동물이고.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의 언어와 관계의 생각이겠죠. 그다음에 논리의 언어. 동양 사람들은 이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원숭이 팬더를 믿는 분도 계세요. 서양 사람들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양, 특히 중국, 아시아, 한국은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심리 집단이라고 처음에는 분류를 했습니다. 집단주의. 근데 아마 들여다보니까 한국은 좀 뭔가 틀려요. 달라. 뭐가 다른지를 한번 쫙 들여다보면서 하나 예를 들면 일본의 여자 목욕탕에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 고장이 났어요. 여성분들이 막 목욕을 하고 있어. 엔지니어가 왔어요. 남자야. 근데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그걸 수리하고 그냥 나와요. 이해되세요? 여탕인데 남자 엔지니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나요. 난리 났죠. 일본은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예요. 집단에. 큰 집단 속에 내가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큰 또 예시가는 일본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원폭 막 맞았을 때 사무라이 막 할복하잖아요. 우리 나라가 망했을 때 막 죽나요? 아니죠.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르다 이거. 그리고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 보통 한 4분, 5분이 같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죠? 뭐 먹을래? 왜 물어보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돼. 그죠? 근데 물어봐. 항상 뭐 먹을까? 너 뭐 먹을까? 근데 막 각자 정했어요. 한 집을 갔어. 오늘 백반 가. 그러면 막 물어봐요. 나는 김치찌개, 나는 불고기 백반, 나는. 근데 알바가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나로 통일하면 빨리 나오는데. 그럼 뭐라 그래? 제육볶음. 야, 우리 그럼 하나 더 같이 먹자. 한국 사람만 그런데요. 한국 사람. 한국의 종특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장, 이게 내 주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주관을 언제든지 살짝은 굽힐 수가 있고 접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려면 이 사람이 신뢰를 갖고 뭔가를 있는 분을 그 옆 사람을 우리가 장수를 쓰러뜨리려면 말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을 공략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먹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허태경 교수님 강의가 있어요.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그 강의가 한 6시간 정도 되는 강의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주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씩 그 월드컵 때도 그렇고 촛불 시위할 때도 그렇고요. 나랑 솔직히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열광을 하고 다 같이 가죠. 그것들을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소통의 언어를 쓰는지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하면 여자분들은 남자분한테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만 해주고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걸 못하죠. 왜? 빨리 결론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해되시죠? 네.
이건 제가 남자와 여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각 사람마다 대화를 나눠보고 경청을 해보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보여요. 느껴집니다. 그 언어에 맞는 피드백을 주시고 그분한테 맞는 동기부여를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곧 리더가 이제 돼요. 리더가 되셔야죠. 네. 자, 이제 세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위 공직자 출마한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A, B, C. 자, 다 읽어보셨나요? 읽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A는 젊어서부터 술, 담배, 마약을 했고 불량 소년이었어요. 숨겨둔 여자와 자식도 있고요. 나중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힐체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B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에 낙제생에 삼수를 하고 줄담배를 피고 술고래, 괴팍한 성격. 그리고 C는 독실한 신자이고 금욕주의의 채식주의였어요. 술과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애국심이 강해서 전쟁에 나가서 혼장도 탔어요. 자, 여러분들 공직자 선택할 때 A, B, C 어느 분 택하시겠어요? C. C, C. B, C. B, 괴팍한 성격의 줄담배의 술고래. 네. C. C. 대단하시네. 제가 단편적으로 그냥 질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그게 있지만 A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모습이겠죠. B는 미스터 처칠, 처칠 다 알죠, 총리. 그리고 C는 히틀러. 전 세계를 뒤집어놨던 히틀러입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뭐였더라? 전쟁을 제가 까먹었는데 할 때 군사 모아놓고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옆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이거 국방 장관 총수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다 중앙 상석에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이 국방 책임자가 상석에 있고 오바마는 옆에 앉아 있죠. 어떤 게 더 훌륭한 리더십일까요? 오바마. 넘어가요. 오바마? 아니야. 너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 사장님들도 리더십을 이제는 갖춰야 돼요. 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요건 어떻게 보면 제 경험. 뭐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바마가 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냐는 철저하게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특히 이 일에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에 맞는 내 리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띠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문화를 같이 만들어갈 것이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 팀에 적합한 리더는 어떠한 그림이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오바마 대통령이냐. 그러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리더십을 갖추는 방법, 제가 이제 많이 써먹은 거예요. 제가 써먹은 게 아니라 저한테 쓴 거예요. 롤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되게 구체화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들. 나는 그냥 윤동근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 신종면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들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때렸다 주고 깨어나도 이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렇지만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그러면 따라가려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서 구체화시켜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또 나를 봐야겠죠.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요즘 가장 메타인지 중에서 가장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자존감. 그렇죠? 메타인지, 나를 아는 것, 나 스스로를 얼마나 객관화하고 정확하게 아는지. 그리고 필요한 습관을 만들어서,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우리 팀원들한테 솔선수범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오바마 대통령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 답을 안 드린 거는 두 분 다 훌륭한 리더세요.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다시 아마 재선에 나온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리더십이 없었다면 그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할 리더십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누구 하나가 아니라 나의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 책 보면 요즘 리더십 너무 많아요. 트렌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트렌드보다 나와 내 팀,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이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유행이라는 최근 트렌드는 리더십이 위리더십이에요. 위리더십. 나 혼자가 이제 잘나서 내 나를 따르라,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팀이, 그 시대는 지나갔는데 내 팀이 다들 좀 누군가의 끌어주는 게 필요해. 그러면 이 조직은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그러면 내가 싫든 좋든 이 팀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리더십은 각 분야의 전문화가 그 해당 하나의 미션을 처리를 할 때 리더가 되는 걸 위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걸 할 사람은 나밖에 없고, 우리 팀은 아직 전부 새내기야. 근데 그 팀한테 위리더십이 맞냐라는 거죠. 리더십은 일반화할 수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우리가 리더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성장할수록 그 리더십을 보여줄수록 결과가 낼수록 그 리더십이 정답이 되는 거죠. 시간이 빨리 오버됐다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크게 제가 5가지 주제로 우리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스마트하게 하라. 네,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통과 리더십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이거 제가 이제 SNS에서 보고 너무 좀 와닿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분들의 특성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안 하면 최소한 우리는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다 같이 한번 쭉 자, 1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등감 했던 사람, 집 앞에 모르는 사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 집도 잘 모르는 사람, 앵무새 같은 사람, 사람만 보고 일하는 사람, 셀럽인 줄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이 궤도를 좀 시키시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시는 게 이 비즈니스에는 더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네. 이거 원래 하나하나가 다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은 성공을 꿈꾸시죠? 네. 제가 이제 성공의 방정식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대로 하실 수 있으시죠? 알려드리면? 네. 그죠? 네. 성공의 방식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 Y가 있어야겠죠. 동기부여.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 실패했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책임지고, 네, 그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되시죠? 네. 저는 최근 한 10년 전부터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꿈과 목표인데 좀 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업종에서 계속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사장님들께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23년 동안 이 계통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서름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위기감과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신 있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즐겁게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한 10년 전부터 가지고 온 꿈이자 목표입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힐리월드 코리아 임직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기가 좋지 않으신데도 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손명진 이사님께 다시 한번